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는 이제 8인 체제가 됐는데요. 자, 이러한 헌재 상태 어떻게 바라보는지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0일. 12월 30일이 됐네요. 올 한 해 돌아오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재선이 되고 윤석열 정권의 예. 이제 하나하나 민낯을 보게 되고 그들의 어떤 권력의 예. 향방, 추이 음.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제가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권력의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권력의 집권기, 안정기, 그다음에 상승기가 있다가 잘못하는 경우는 이제 폭주기로 가거든요. 폭주기. 예. 권력을 권한 남용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형태의 폭주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안정기에서 완만하게 이제 하락기에서 침체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폭주기가 오면은 폭락기가 오거든요. 아하. 근데 폭락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많은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의 시스템대로 움직이지 않고 권력의 남용 형태에서의 권한 집중, 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 반드시 권력의 폭락기가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는군요. 그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왔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 이제 민심의 저항도 이반도 보고 또 지식인들이 볼 때 윤석열 정권이 기존의 국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균형감을 잃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지지 세력만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 언급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이제 정치 전략가 중에 딕 모리스가 있거든요. 예.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분열주의자, 극단주의자, 무능력자.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죠. 분열하고 한쪽으로 극단해서 무슨 반국가 세력 만들면서 그렇게 가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 정권이 무능력했죠. 무능력한 정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 그 심판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자, 일단 지금 근조 리본도 달고 계시지만 그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정치권도 굉장히 지금 한 마음으로 그 부분 그렇죠. 수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이 이제 항공 참사가 일어나고 예. 저도 충격을 좀 받았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큰 이제 참사가 벌어졌을 때 또 그 유가족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어떤 수습, 원인 규명,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볼 때 예. 여러 이제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럼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또 규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습과 더불어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잘 안 됐던 과거 사례가 많아서 이번도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민당에서 이 사고 대책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상황본부뿐만 아니라 예. 또 우리 피해자 유가족들 지원단 또 사고 수습 대책단들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지금 투입을 해서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그럼요. 챙기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도 그렇고 예. 또 민주당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원인 규명과 더불어서 사고 수습에 대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보면 오늘 이 체포영장이 오전에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신? 일단 체포영장 유효기간 1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또 용산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좀 물리적인 충돌 그런 것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체포는 사실 좀 늦은 편이 있죠. 왜냐하면 예. 국가 내란을 저지른 내란범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 수괴란 예. 말이에요. 현행범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다 느꼈고 저도 TV로 중계가 마찬가지고 됐죠. TV 중계가 됐고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2024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은 나라에서 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헌법을 수호하는데 그 헌법 수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예.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회라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에 침탈을 해서
체포조까지 하고 음.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문을 하는 부숴서 도끼로 문을 부숴서 해라. 총을 어, 쏴서라도 끌어내라. 끌어내라. 그 정도의 내용들이 나올 정도 보면 이 현행범 아닙니까? 그렇죠. 현행범이었기 때문에 즉각 체포를 했어야 되는 거고 내란이기 때문에 네. 친위급태탈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절대 권력을 통한 영구집권을 모색했고 특히 비상 입법기구까지 만들 정도의 그렇죠. 그런 안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헌정문란이죠. 예. 헌정 파괴고 헌정문란이고 국기문란 아닙니까? 예. 바로 체포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동안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제 검찰도 이렇게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었는데 네네. 경호처가 좀 마찰이 있으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을 막게 되면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바로 적용된다라고 지금 모든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봐요. 되겠죠? 예.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고 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현행범으로서의 대통령이 저지른 그 반헌법적 불법적 그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경호처 그 직원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저는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지금 군복을 입고 네. 또 꺼내 입고 대통령 지지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인데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까지 이제 아마 동원되는 상황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돌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긴 하거든요. 아니 국가의 공권력이고 예. 당연한 법 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했을 막는다.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예. 다 체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성숙도 지금까지 보면 어떤 집회가 있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다 모든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방해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법 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도 체포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에서 또 이제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내란죄에 대해서 이 또 체포영장 자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꾸라지들의 이상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현행범에 대해서 왜 체포 안 했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란죄를 분명하게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 당사자에 대해서 체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집행에 대한 절차적 과정들을 공수처나 경찰들이 다 해왔고 예. 이걸 누가 인정한 거예요? 법원에서 법원이 인정한 거 인정했죠. 아니에요? 정당성을. 근데 무슨 그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던데 예.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자의적으로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법 집행과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국가를 운영했던 게 아니라 불공정과 몰상식 비상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비상계엄까지 왔던 거고 그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지난번에 성명 발표할 때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바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그것을 온 국민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나 탄핵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네. 모습은 당당히 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국군 통수권자로서 네. 그렇게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 그 밑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예. 경찰청장, 서울지방청장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자신은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죄를 받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모습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 아니에요. 예.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밑에 사람들 다 구속시키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 내란죄를 그 밑에 부하들이 내란죄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았나 한탄스러운 거죠. 수사에 임하지 않고 있는데 SNS상에 재정 참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저는 그 정신적으로 판단의 균형감을 잃었다고 봅니다. 무슨 상황이죠? 무슨 심리 상태입니까? 그런 거? 저도 뭐 그걸 내가 심리학자가 모르겠지만 예.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죠. 어허. 현실을 부정해야만 지금 자기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상황이 듭니다. 예. 온 국민이 바라볼 때 내란죄를 범한 그 범죄자라고 다 보고 있는데 자신만이 지금 대통령을 유지하고 싶은 발로로서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 국민이 바라볼 때 이것은
정말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헌법재판관 이제 3명 중에 2명이 임명된 상황인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는데 이 자체가 위헌이다. 즉시 3명 다 임명해야 돼, 이런 입장을 하는데 네, 의원님 그것도 어떻게 같은 생각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예.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부분,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절차는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유연적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마지막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인데, 그러면 헌법재판소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 대법원에서 3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의 9분이 이 유연적인 부분, 위법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특히 유연적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라는 거고, 예. 그러면 그것은 임명은 누가 하느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예. 국회가 정한 추천 몫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임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국회가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전제를 하고 국회가 그 절차적 정당성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합법적인 것인 것이죠. 예. 이것을 부인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연적인 행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전 권한대행이죠.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가 확인이 되면 이제 나머지 한 명 임명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여야가 이제 합의가 했었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조건도 원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명문화 여야 합의가 그렇지만 이제 필요하다는 보통 게 대체적으로 이제 관례적으로. 여야 안에서 예.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예. 그래서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가 예. 합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 의장과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 추경호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자리에서 예. 우리 민주당 몫이 2명이고 국민의힘 몫이 1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던 것이죠. 아하. 그럼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을 그럼 다시 확인시켜 주면 되겠네요. 그 합의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영상을 봤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에 대한 과정,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선출되고 이 모든 전임 절차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다른 선택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는데 다른 선택의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이제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이제 그 3명에 대한 추천 몫에 대해서 자신만의 적절한 선택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선택적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3명 아니 대통령도 그렇고 예. 아니 무슨 권한대행이 자기가 어떤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죠. 선택적 결정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추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권한대행은 없는 그런 거고, 말씀도 없는 것인데 단 권한대행인 거죠. 그냥. 본인이 이제 역할을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3명 중에 2명을 선택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죠. 행사인 거고, 예. 또 하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임명해야만 한다라는 그렇죠. 것은 소극적 행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법주주의, 입헌주의에 맞는 삼권 분립 정신에 맞는 임명 과정인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누가 그걸 부여해주죠? 우리는 권한에 대한 부여, 정당성을 국민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대통령에게도 이런 권한을 주어졌다라는 것은 선출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의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선출해 준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권한이 없는 것이죠. 본인이 선택적으로 그렇죠. 그걸 할 수 예.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오늘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겠다. 그 얘기는 권한적인 심판을 통해서 예.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아하.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하는 정의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적인 심판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자,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는 그렇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어떠한 대통령 탄핵의 초유의 또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 8인 체제면 그래도 이 심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의 환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절차적 하자가 헌법 전혀 없겠다. 아니 헌법재판소의 9인 예. 체제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절차적 과정은 그렇게 진행되는 그렇죠. 거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한 마흔여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진행돼서 9인 음. 체제를 완성해 주는 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인 거예요. 음.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않고 절차적 진행 과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최상목 권한대의 큰 잘못된 음.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가운데 탄핵 심판에 대한 것은 음.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이제 규정이 나와 있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이 된 것 같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8인 체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일단 8인 체제면 정상적으로 진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그렇게 있겠네요. 그 유권 해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더라도 9인 그렇더라도 체제가 국회 추천 몫인 3명에 대한 음. 추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반 특검법이죠. 네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이죠. 그 이제 이런 두 개가 지금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째 지금 김건희 조된 여사와 것인데. 관련된 특검이라든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음. 당사자가 누구냐? 이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음. 대통령과 영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권력 기관에 있는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특검인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추천한 사람 셀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야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특검을 추천할 때 최순실 특검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도 야당 추천 몫으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법의 유권 해석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예.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어떤 자신들에 두려움이 대한 그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음. 거기 안에는 또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또 국민의힘 그리고 전체로 내란 수사가 특검에 확대할 수 대해서는 있고. 예. 지금 모든 권력 기관들이 다 연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 당사자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 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부권이 행사된 것인데 그럼 추후에 그러면 위헌적인 국민의힘에서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조항을 일부 삭제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위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앞서 그런가요? 얘기한 것처럼 예. 그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야당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들만의 주장인 것이죠. 피하기 위한.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만 그럼 다시 또 다섯 번째 재의결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예, 재의결. 재의결은 이제 언제 할지에 대한 시점은 남아 있는 거고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운영위에서 이제 대통령실 대상으로 8일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정진석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이 대상인데 원래는 운영위가 연루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불출석을 한다고 이제 원래 저희들이 지금 국회 운영위는 몇 번 여는데 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금 출석하지 않아서 좀 예. 무산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어제 원래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대통령실과 이제 경호처 안보실에 있는 분들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출석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어제 고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 항공 참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는 국민의 애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수습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는 어제 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고 오늘 이제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한 번 더 출석을 요구를 하고 1월 8일 날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럼 여야가 이제 새로운 관계가 이제 정립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여야 관계 어떻게 됩니까? 여야 관계는 일단은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이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위헌적이고 유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예. 국민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모든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 진행, 음. 정치 행태를 보면은 방해 전략이고 결국은 윤석열 다시 옹위하겠다, 왕정복구 운동을 하는 모습이기 왕정 복권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은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 볼 때. 그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의 그 취임사에서는 어제죠. 그 사과는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사과가 사과인가요? 육성으로도 사과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그 사과의 내용이 정말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뭐 국민의 심려를 배상계엄과 탄핵에 끼쳤다라고 대해서 했나요?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불안과 점. 걱정을? 예.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고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그 사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면피용으로서의 그냥 하나의 정책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한다고 하니까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또 국민의힘 그 뭡니까 강력한 지지자들은 또 그렇게 협박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죠. 국민의 민심을 저버리고 있는 행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체포영장도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닌데 의견조례 출석 요구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 청구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현행범일 때 바로 체포하고 그 사건에 대한 중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대성은 내란이지 않습니까? 총이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럼요. 그 군합발로 다 들어왔고 침탈해왔고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이 증언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슨 사건의 중대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이 역사 이래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예. 자,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2024년 마지막 인터뷰인데 민주당 대표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국민들에게 전하시는 말씀 한 30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시스템도 잘 갖춰줘야 되고 또 국민의 열정적인 그런 동력이 함께할 때 국가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볼 때 국가의 동력이라고 하는 국민의 열정 속에서 우리나라 꽃을 피워왔고 거기에 국가 시스템도 갖췄고 또 하나는 좋은 리더들이 우리나라 함께 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상당한 위기인 것 같아요. 그 위기가 어디에서 초래하느냐? 이 내란을 통한 윤석열이 지금 버티길 들어가면서 국가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바로 수습을 하고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또 그 역할에 앞장서겠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